이번 파트는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 그러니까 3단원의 이제 맨 앞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그 결합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화학 결합.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결합은 딱 세 가지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온 결합이 있지. 이온 결합. 그 다음은 이제 공유 결합. 그래서 이거는 통합과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그래서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금속 결합. 요렇게 세 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결합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은 좀 더 심화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먼저 이제 얘네들을 앞서 자, 이 결합에는 어떤 입자가 참여를 하냐.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볼 텐데 이온 결합의 대표 물질 NaCl 이게 있지.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거지.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려. 그래서 양이온이 되지. 그러니까 Na+. 그 다음에 이제 Cl 같은 경우 얻으니까 Cl-. 그래서 이온끼리 결합했다.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다.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한 대표 물질 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분해를 하는 실험을 해. 그래서 그 분해 결과 어떤 물질이 나오냐 그거를 볼 거야. 근데 이제 이온 결합부터 할 텐데 자, 이렇게 통이 있어. 자, 근데 이 결합은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냐?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전극을 꽂아줄 텐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플러스 전극, 그 다음에 이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극 이렇게 꽂아줄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 전극 같은 경우는 Cl-가 끌려가겠지.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자, 여기 NaCl을 넣을 때 고체 상태로 넣어주면 안 돼. 이 NaCl 고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체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녹여준 액체 상태를 넣어준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뭐 용융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지. 그러니까 NaCl 액체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높겠지. 그럼 여기 이제 Na+랑 Cl-가 생기겠지. Na+, Cl-. 자, 그래서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리고 이제 Cl 같은 경우는 Cl-니까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와. 그럼 이쪽에서는 전자를 얻는다야. 여기는 전자 얻음.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는 반대로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자를 잃어야 돼. 전자 잃음.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산화환원이랑 연관이 되지. 전자를 얻는 거를 이거를 환원. 그리고 이거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에서는 산화, 마이너스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그럼 내가 이제 각각의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써볼게. 자, 그냥 마이너스부터 써볼게. 마이너스 극. 자, 여기서는 일단 Na+가 끌려갔다. Na+. 그리고 여기선 전자를 얻는데, 자, 얻으니까 더하기, 자, 전자는 2로 표현하지. 그래서 2-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 Na가 된다. Na. 자, 이제 금속이 된 건데,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고체라고 표현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자, 플러스에서 반응. 플러스에서는 Cl-가 끌려가지. 그러니까 Cl-가 끌려간다. 근데 여기서는 전자를 잃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Cl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하나 잃는다. E-.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Cl이라고 안 쓰지. Cl2.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금속은 항상 2로 써줘. F2, O2, N2. 그러니까 얘도 내가 식을 써주려면 2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양쪽에다가 2를 다 곱해줘. 2, 여기는 2로. 그리고 전자도 2개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보고 싶어서 이거를 합치겠대. 더해줘. 근데 더해줄 때 전자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지? 그래서 여기도 그냥 2를 곱해준다. 전자를 맞춰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합쳐. 자, 그럼 왼쪽 것끼리 합쳐주고 화살표 오른쪽 끼리 합쳐주면 돼. 그럼 여기가 이제 2Na 플러스, 그 다음에 2Cl 마이너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2Na. 그러니까 Na가 금속이 2개가 나와. 그 다음에 Cl2. 이 기체는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 전자는 2개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사라져.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결합에는 지금 내가 전자가 서로 같아서 그냥 빼졌지만 실제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그래서 이 화학 결합에는 뭐가 참여하고 있다? 전자가 참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표현을 써줘. 그리고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체크해줘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Cl 마이너스가 끌려갔으니까 Cl2 기체.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나온다?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근데 이거는 기체 상태, 이거는 뭐 고체 또는 액체 상태, 이런 식으로 2대 1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예식. 그래서 뭐 식을 이제 수능을 볼 텐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전자가 관여했다나 어느 극에서 나왔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온결합이고, 그럼 이걸 지웠다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해줄게. 자, 공유결합도 이제 물을 내가 전기분해할 텐데 실험 도구는 똑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전기극을 꽂아줄 텐데 한쪽을 플러스극, 한쪽을 마이너스극 이렇게 꽂아주겠지. 근데 이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질 않아. 자, 이거는 체크해줘야 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이런 표현을 써줘. 소량의 Na2, SO4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지. 전해질. 그럼 얘를 넣어준 이유는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전류 흐르게.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고 마이너스에선 전자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 잃음, 여기선 전자를 얻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이 채워져 있겠지. 물이 채워져 있어. H2. 여기도 H2. 근데 얘네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 근데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관을 또 설치를 해줘. 이렇게. 이렇게 실험관을 설치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물이 가득 차 있거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기체가 발생하면서 이제 여기에 공간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 공간이 결국은 발생한 기체가 돼. 빈 공간이 발생 기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체크만 해두고, 자, 결국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둘 다 물이 끌려가. 근데 여기서 H랑 O 중에 어떤 애들이 전자를 얻고 있냐? 자,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외웠는데 H는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외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그냥 생각해주면 돼. O는 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E-.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이너스극부터 볼 텐데, 마이너스극은 플러스를 좋아하지. 그래서 H 플러스가 전자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식을 써주면은, 자, H2O가 전자를 얻었다. 근데 일단 하나를 얻겠지. 왜냐면 얘가 H 플러스니까. 그럼 하나를 얻으면 뭐가 되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지면서 OH 마이너스가 남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H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 얻은 상태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H도 비금속이지. 비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H2로 존재하네. 그러니까 이쪽에 전부 다 2를 곱해주는 거야. 2, 2, 2, 2. 근데
근데 여기는 H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도 반응은 똑같아. 플러스 극. 자, 여기서도 물이야. H2. 근데 얘는 O2-가 끌려가지.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 몇 개? O 하나당 2개씩. O 하나당 2개씩.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이게 EH 플러스가 남고, 그 다음에 EH 플러스, 그 다음에 O가 되고, 여기 뒤에 전자가 몇 개씩? 2개씩. E 마이너스가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얘 역시도 내가 O2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양쪽에 2를 곱해. 2,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리고 O2, 그 다음에 전자도 4개. 그 얘도 내가 전체 반응식을 보고 싶으니까 뭐 해준다? 합쳐준다. 자, 근데 합쳐줄 때 전자는 맞춰주면 좋지. 그러니까 또 위에다가 내가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4가 되겠지. 얘도 4. 그리고 여기도 4. 그 다음 여기도 2. 요렇게. 그리고 이제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 UH2O. 그리고 이제 전자는 똑같으니까 날라가겠지. 전자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를 써주면은, 자, 이거 4H 플러스랑 4OH 마이너스. 이게 뒤에 나오는데 둘이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하지. 그래서 H 하나랑 OH 하나가 만나면 물이 하나. 근데 4개씩이니까 물이 4개가 나와. 그래서 4H2.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써주면은 EH2, 그 다음에 플러스 O2야. 근데 이 4H2는 넘겨서 빼줘도 되겠지. 그래서 빼주면 EH2가 돼. EH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물 분자 2개가 뭐가 된다? H2 2개랑 O2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이게 끝.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이 공유결합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거지. 전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H2랑 O2가 각각 무슨 극에서 나오냐. 자, H2는 H 플러스를 생각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O2. O2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2대1. 부피비가 2대1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얘가 2배가 돼. 여기가 빈 공간. 2대1의 부피비다. 그래서 이 부피비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나올 게 딱히 없어. 2대1의 부피비 마이너스 그 플러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전기분해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결국 결합에 참여하는 거는 전자다. 여기까지 체크.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온결합의 특징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특징 뭐가 있고, 금속결합의 특징도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 자, 이온결합부터 볼 텐데, 이온결합.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난 결합이다. 그래서 금속 더하기 우리가 비금속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 잃으니까 무슨 이온인데? 양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끼리 결합했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냐?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이 봤을 텐데 그냥 간단히만 몇 개 써줄게. 자, NA랑 CL이랑 만났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외웠지. 1쪽은 1 플러스가 돼야 돼. 그리고 17쪽은 1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버리고 하나 얻네. 그래서 1대1로 만나주면 돼. 그래서 NaCl 이렇게 결합한다. 이게 그냥 끝이야. 근데 이게 원래 식 쓸 때는 Cl2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뭐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NA랑 이번에 O가 만났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니? 그럼 먼저 이온이 뭐가 되는지를 써주면 돼. Na 플러스. 그리고 O는 E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하나씩 버려. 근데 얘는 2개씩 얻어야 돼. 2개씩. 그럼 얘는 하나씩 버리니까 그런 얘가 2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거 2개, 이거 하나 결합돼서 얘가 2대1로 결합된다. Na2O. 이렇게 결합을 해주지.
그다음 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복잡한 건데 AL이랑 O가 만난대. 그럼 AL은 3 플러스, 그 다음에 O는 2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결합하면 되냐? 얘는 3개씩 버려. 이거는 2개씩 얻어. 3개씩 2개씩. 그럼 이제 6개 6개를 만들면 돼서 2개, 3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L2, O3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합의 기본 원리고 뭐 어떤 게 나와도 뭐 다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특징을 한번 봐볼게. 특징. 자, 첫 번째로 자, 얘네 같은 경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됐다. 그럼 인력이 작용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얘가 첫 번째야.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 두 번째. 자, 우리가 NaCl로 써주지만 이게 한 개 한 개 결합한 게 아니지. 그냥 비율이야. NA가 1000개 있으면 CL도 1000개 있어야 돼. 1대1, 1000개, 1000개, 만개, 만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 3차원 격자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줘. 격자. 그러니까 3차원은 입체란 뜻이고 격자는 되게 규칙적으로 딱딱 결합돼 있다. 이게 NaCl이지. 그 다음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지. 대부분. 그렇다는 소리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되게 높다는 소리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열전도성. 자, 열이 잘 통하냐 안 통하냐 물어보는데 자, 소금을 생각하면 돼. 자, 소금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많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소금빵 같은 찜질방 봤지? 소금빵.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뭐 잘 찜질을 받고 오지. 근데 만약에 이게 금속빵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 금속빵. 말도 안 되겠지, 그치? 다 죽겠지. 그래서 이거 소금은 열이 잘 안 통해. 당연히 통하긴 통해. 근데 잘 안 통한다. 야.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얘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이게 뭐냐? 얘는 전기 전도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나눠서 봐줘야 돼. 뭐 수용액도 당연히 봐주면 좋고. 자, 고체일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단단하게 결합돼 있지. 그럼 이거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내가 여기다가 극을 걸어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험할 때 녹여줬지. 자, 녹여준다는 뜻은 뭐냐? 이 사이사이 결합을 다 끝낸다는 소리야. 다 끊어. 다 끊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끌려갈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액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리고 수용액은 물에 녹인 상태야. 물에 녹였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전기 전도도.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은 해. 단단. 그러니까 소금 만져보면 알 수 있지? 되게 딱딱해. 근데 여기서 내가 외부의 힘, 그러니까 힘을 살짝 가하면 어떻게 되냐? 힘을 가하게 되는 순간 이게 부서져. 자, 부서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얘가 이렇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자, 내가 힘을 가하는 순간 이게 층이 한 칸씩 밀리게 되지. 한 칸씩 쭉 밀리면서 이제 서로 반발력이 생겨. 그러니까 층이 깨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깨진다, 부서진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반발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특징은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전기전도도, 그 다음에 단단하냐, 이거. 얘를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이제 통합과학 때 내용이랑 되게 많이 겹치거든. 그래서 이제 화학원 때 첨가되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이게 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결합을 할 때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냐, 그렇게 봐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를 내가 되게 멀리 있다라고 쳐볼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길이가 되게 먼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얘네가 딱 알맞게 결합된 순간이래. 이게 두 번째야. 딱 결합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너무 가까운 거야. 얘네가 겹쳐 막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무슨 힘이 작용하냐.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지. 이 힘이 하나 작용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자, 얘네가 양이온이긴 하지만 전자 가지고 있지. 얘도 음이온이긴 하지만 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핵도 원자핵도 있지. 그럼 둘 사이에 반발력까지도 작용을 해줘. 그러니까 인력뿐만 아니라 반발력도 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힘을 둘 다 봐줘야 돼. 둘 다. 근데 이제 인력이랑 반발력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텐데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 자, 반발력을 내가 그냥 플러스로 그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인력은 그냥 뭐라 그려주면 돼?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마이너스 100이래. 마이너스 50이래. 자, 그럼 누가 크다라고 해줘야 돼? 자, 애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누가 큰 거야? 수학은 마이너스 50이 큰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나타내. 방향만. 반대 방향이다 그냥 이 뜻이고 마이너스 100이 더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과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단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있어. Y축은 뭐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지. 에너지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X축이 뭐냐? 여기가 기점으로 0이야. 0. 자, 이 X축은 중심 사이의 거리야. 거리.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거리를 그냥 R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자, 그래서 엄청나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지.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되게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럼 첫 번째로 거리가 되게 멀대. 자, 인력부터 볼게. 자, 거리가 되게 멀면은 인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지. 그래서 0에서 출발해야 돼. 거리.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계속 커져. 계속.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인력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인력이다 이렇게 그려줄게. 자, 그 다음에 반발력도 그림을 그려줄 텐데 반발력은 이제 플러스 쪽에다 그려주면 되겠지. 자, 반발력도 거리가 되게 멀면은 거의 작용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거의 0이야. 근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반발이 세진다. 점점 세져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반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력과 반발력을 합친 그래프를 봐줘야 돼. 당연히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주겠지. 그래서 합친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요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게 합 그래프다. 합. 우리가 알면 되는 건 뭐냐? 자, 이 합에서 언제 결합을 하는지. 자, 결국은 결합했다는 소리는 되게 안정하다는 소리야. 그럼 안정하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제일 낮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 시점이 이제 결합한 시점이다. 가장 낮은 점.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R0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여기서 결합이 되는 거고 그 순간이 이제 2번인 거야.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가 되게 멀 때가 1번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1번이거든. 그럼 이제 1번에서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인력이 우세하냐 반발력이 우세하냐. 자, 1번은 뭐니까 가까워져야 되지. 가까워져야 되니까 인력이 우세해야 돼. 그래서 이 1번 시점에서는 인력이 우세하다. 자, 근데 주의할 게 반발력은 없다라고 하면 안 돼. 반발력도 있긴 있지만 아직 인력이 더 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딱 결합을 했지. 여기가 이제 2번이지 정확히. 자, 이 2번 시점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니까 균형을 이뤄서 가장 안정한 상태다.
이게 이제 2번 딱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워진대.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 거야. 3번. 그럼 이제 이 R0를 기준으로 왼쪽일 때는 뭐가 우세하다? 반발이 이번에 우세하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야 된다 이 뜻이야. 반발이 우세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은 1번 얘는 R이 R0보다 커야 돼. 여기보다. 근데 2번은 R은 R0랑 똑같아야 되겠지. 3번은 R은 R0보다 작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인력이 우세한지 반발력이 우세하는지 체크하는 거 중요해. 자, 다음은 이제 이거를 봐줘야 돼. 이 크기. 자, 결국은 이제 0에서부터 요만큼 에너지가 낮아졌지. 안정해졌지. 그럼 이 크기가 뭐냐? 자, 결국 결합할 때 들어갔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야. 이만큼이 이제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얘를 분해하고 싶어. 얘를 끊고 싶어. 그럼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돼서 이게 분해 에너지. 이렇게도 불러줘. 그럼 결합 에너지, 분해 에너지가 크면은 자, 둘 사이를 끊기가 어렵지. 근데 이거 끊는 거는 결국 녹는 점, 끓는 점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어려우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이 큰 거야. 반대로 끊기가 쉽다.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은 작은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뭐 직접적으로 그리라고 하진 않겠지. 수능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 녹는 점, 끓는 점이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게. 녹는 점, 끓는 점. 자, 첫 번째는 NaCl이랑 MgO를 비교를 해보래.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1번 유형. 그럼 얘네들은 그냥 너무 쉬워.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 전하량만 비교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가 되지. 그 다음에 Mg는 2 플러스고 O 2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1가 1가가 잡아당겨. 얘는 2가 2가가 잡아당겨. 그럼 당연히 당기는 힘은 누가 커? MgO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핵전하가 작지. 반대로 얘는 이제 핵전하가 큰 거야. 핵전하가 작으면 둘 사이에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당기는 힘이 작아지겠지. 근데 얘는 이제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거야. 반대로 얘는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얘가 좀 더 녹는 점, 끓는 점 높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지. 그러니까 전하량이 다를 때는 그냥 큰 게 우선이다. 이제 두 번째. 자, 전하량이 이번에는 똑같대. 얘네 둘을 비교하래. 그럼 얘네들을 보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지. 얘도 Na 플러스 F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은 누가 큰지를 비교해야 될 텐데 일단은 힘이 똑같아. 힘이. 근데 이제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똑같이 Na 플러스 똑같이 Na 플러스지. 그리고 얘는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차이가 생겨. 음이온.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양이온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음이온이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거냐? 자, 요렇게 이해를 시켜줄게. 자, 아마 이제 졸업을 하면은 대학교에 가겠지. 대학교에 갈 거야. 그럼 대학교에 가면은 뭐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캠퍼스 커플 CC를 할 거란 말이지. 1학년 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나 얼마만큼 좋아하니? 그래서 이제 남자가 고민하다가 되게 이제 명대사가 있잖아. 아이언맨에서 얼마만큼 좋아한대? 3천만큼 좋아한대. 3천만큼. 원래 이게 뭐 숫자로 표현 못하는데 이제 3천만큼 좋아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 군대로 가지.
자,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뭐 여자친구가 기다려주겠대. 그러면서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얼마만큼 좋아하니?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해? 남자친구가 또 3천만큼 좋아한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사랑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3천만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뭐 사랑은 안 변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봐. 자, 1학년 때 되게 풋풋했어. 2학년 때 이제 군대 갔어. 근데 좋아하는 정도는 똑같대. 자, 서로 좋아하는데 어디가 깨질 확률이 높다? 군대. 자, 여기 갔을 때 이제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왜 그런지 너네도 알고 있지. 왜냐면 이제 1학년 때는 맨날 보고 있어.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어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못 봐.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는 똑같다고 해서 똑같다 해도 느끼는 정도가 이제 다른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개소리였냐. 자, 여기서 얘네들은 일단은 힘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힘은. 근데 이제 거리가 달라. 거리가. 자, CL 같은 경우 이제 3주기야. F는 2주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거리가 먼 거야. 얘는 거리가 되게 짧은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이 잡아당긴다라고 해도 이제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작아지는 거야. 너무 머니까. 반대로 얘는 가까우니까 어떻게 된다?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녹는 점이 작아지는 거고 이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량이 다른 경우는 너무 쉽지. 근데 이제 전하량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거리를 봐라. 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통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결합 끝이고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한번 가볼게. 자, 공유결합. 자, 공유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난대.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 근데 얘네들은 이제 둘 다 얻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음이온이 돼야 되니까 둘 다 뺏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나눠 쓴다. 그럼 이제 서로 어떻게 나눠 쓰면 되냐? 그 예시를 이제 몇 개 한번 해볼게. 자, F가 있어, 예시로. F. 자, 우리가 보통 F2라고 쓰는데 왜 F가 얘네 둘이 결합을 하냐?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17쪽이어서 가장 바깥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가 이제 결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애각을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결합을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럼 하나를 얻어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쟤가 안 뺏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너네들이 이제 친구 생일날 보통 생일 선물을 주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뭐 생일 선물을 친구한테 2만원짜리를 줬어. 그럼 이제 내 생일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기대를 하냐? 나는 2만원짜리 줬는데 친구가 10만원짜리를 준다? 아니면 뭐 친구가 더 싼 막 1,000원짜리를 준다? 이러면 약간 뭔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선물이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 그치? 돈도 중요해. 그래서 2만원짜리를 내가 줬으면 2만원짜리를 받을 거라 예측할 수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를 받고 싶으면 하나를 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F가 전자 하나를 줘. 그럼 오른쪽도 어떻게 하는 거야? 받은 만큼 이렇게 하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를 줬으니까 혼자 쓰는 게 있지. 자, 왼쪽은 혼자 쓰는 게 6개가 돼. 이렇게. 6개. 그리고 오른쪽도 하나를 줬으니까 혼자 쓰는 게 6개가 되겠지. 여기도 6개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잘 세보면은 이 가운데는 같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공유했다라고 해.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거, 공유한 거 포함해서 8개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 그 다음에 이제 5. 5도 마찬가지야. 자, 5 같은 경우 이제 16쪽이지. 그러니까 최애각이 6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2개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2개를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2개를 줘. 이렇게. 그럼 오른쪽도 내가 2개를 받았네? 그럼 2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주면 돼. 그럼 이제 2개 줬으니까 나 혼자 쓰는 것도 그려줘야 되지. 그럼 나 혼자는 몇 개 쓴다? 4개. 4개 쓴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나 혼자는 몇 개 쓰는 거야? 4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4개 포함해서 혼자 쓰는 거 4개에서 8개 된 거지. 이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그 다음 마지막 이제 n을 한번 해볼게. n.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n은 최애각이 몇 개다? 최애각이 5개지. 5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3개가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개를 주면 돼. 왼쪽에서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몇 개? 3개. 그럼 이제 3개 줬으니까 나 혼자 쓰는 건 2개네. 그러니까 왼쪽은 2개. 그리고 오른쪽도 혼자 쓰는 거 2개.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건 6개야.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거 2개에서 8개가 된 거지. 이게 공유결합의 기본 원리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당연히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지금 안 할게. 그럼 이제 공유결합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2개로 나눈다. 2개로. 자, 우리가 이제 이 결합을 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 이렇게 선. 뭐 하나, 2개. 얘는 3개긴 한데, 자, 내가 이제 이거를 2개로 쪼갤 거야. 하나는 공유결정. 공유결정 이렇게 써줘. 공유결정. 그리고 하나는 분자결정. 그래서 이 2개를 나눠줘야 돼. 자, 공유결정은 원자결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얘는 내가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 한 개인지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합이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결합이 그려져. 이렇게. 그러니까 셀 수 없이 계속 이어져 있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결합이 있는데 이게 공유결정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한 개인지 모르겠지? 근데 분자결정은 보통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덩어리를 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가 공유결합이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공유결정에는 뭐 이런 거 있어. 흑연. 몇 개 없어. 흑연, 다이아, 석연.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분자결정은 그냥 나머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거의 대다수가 다 분자결정이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특징을 나눠서 비교할 텐데, 자, 먼저 이제 얘네들은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아. 녹끓. 이게 되게 높다. 자, 왜냐면 이제 이 사이사이 끊어야 되는데 공유결합 너무 세거든. 그래서 이거 끊기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렵다. 근데 이 분자결정을 어디를 끊으면 되냐? 이 공간을 끊으면 돼. 이 공간을. 근데 벌써부터 막 떨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끊는 건 되게 쉽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낮은 편이야. 그래서 이게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있잖아. 거의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막 400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온결합보다도 높은 상태야. 이온결합. 근데 이 분자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유결합한 얘들 있지. 이거 끊기는 어려워. 이거 끊기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끊는 거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낮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 자, 다음은 이제 뭐 열전도성. 열이 잘 통하냐? 뭐 안 통하겠지. 똑같아. 열 잘 안 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전도성이거든. 전기전도성은 고체일 때, 그 다음에 액체일 때, 이렇게만 나눠서 할게. 수용액은 굳이 안 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 X야. 다 X.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전기전도성이. 다 X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전도성으로 먼저 구별한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비교해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거든. 흑연. 그러니까 혹시 이건 주의해줘야 돼. 얘는 고체일 때는 흐르거든. 근데 이제 액체일 때는 따로 표현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고체일 때 흐르는 게 흑연이 있다. 흑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다 X로 기억을 해주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흑연만 따로 챙겨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얘는 특징을 기억을 해주면 돼. 결국 전기전도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전기전도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합을 한번 봐볼게. 근데 이 결합이 이제 이온 결합이랑 되게 똑같거든. 그래서 그래프 자체도 같아.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봐볼게. 자, 먼저 얘네가 결합할 때 되게 멀리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H로 그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얘네가 이제 딱 결합을 했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한 상태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가깝대. 너무 가까워. 이게 세 번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지. 그게 무슨 힘?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반발력도 같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져. 똑같아. 자, 이쪽이 이제 거리가 R이야. 근데 이 R은 뭐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거를 말해. R.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가까운 거고 이쪽은 먼 거. 그 여기가 0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뭐 인력 반발력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합쳐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결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지. 여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 그럼 여기를 내가 R0라고 해. 그럼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R0보다 큰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R이 R0보다 큰 지점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정확히 결합한 시점. R이 R0일 때.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가깝대. 그러니까 R이 R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이제 1번일 때는 인력이랑 반발력 중에 뭐가 우세하다? 여기서는 인력이 우세하지. 아까랑 똑같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력이랑 반발력이 똑같은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너무 가깝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 이렇게 달라져.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체크는 잘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하나 주의할 게 이때 결합했을 때 얘가 R0지.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결합된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이 결합 반지름은 딱 반을 나누면 돼. 그러니까 2분의 R0. 이게 결합 반지름이야. 아까 이온 결합은 종류가 서로 달랐지. NaCl.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반을 뚝 잘라도 정확하게 반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이제 똑같은 것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내가 반을 자르면은 반지름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고,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이만큼의 크기. 자, 요만큼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까랑 똑같아. 결합할 때 들어간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 또는 이제 분해할 때 필요하지. 그래서 분해 에너지. 근데 이제 이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랑 상관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거를 끓는 거거든? 이 사이사이를. 근데 아까 내가 분자들은 뭐라 그랬어? 분자들은 여기 공간을 끓는 거랬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 없어? 이거 끓는 거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H2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이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둘 사이의 결합인 거지 녹는 점 끓는 점이랑 관계가 없지. 근데 이제 또 원자 결정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 원자 결정 자체는 그냥 이거를 끓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은 분자니까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가볼게. 금속 결합은 정말 쉬워. 금속. 자, 얘네들은 이제 금속이랑 금속끼리 결합됐다 이렇게 봐줘도 돼. 금속 더하기 금속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서로 다른 금속끼리는 결합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가 결합됐으면은 계속 NA랑만 결합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금속끼리만 결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 자, 여기 이제 전체 금속 덩어리가 있으면은 원자 핵이 있겠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 보통 이 전자에 원자과 전자가 있을 텐데, 자, 원자과 전자가 보통 이게 원자 핵에 붙어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 핵에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막 이렇게 움직인대.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자, 그래서 얘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전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금속의 모든 특징은 그냥 자유전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럼 이제 특징부터 보면은 첫 번째, 자, 얘도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네들은 이제 상온에서 고체 상태겠지. 왜냐면 이제 결합이 세 되게.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따 비교를 할 텐데 녹는 점 끓는 점이 우선순위는 아니야. 근데 뭐 대강적으로. 근데 하나 주의할 게 금속 중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예외가 있다. 알카리 금속. 그러니까 알카리는 금속이긴 한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낮아. 그래서 이거는 뭐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 번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얘네들이 이제 열전도성이 크다야. 열전도를 되게 잘한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열전도 되게 잘하지. 결국 이 열이라는 게 에너지거든. 그럼 열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 전자가 받아. 자, 받은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러다가 그냥 방출해. 그래서 열전도가 되게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네 번째, 자, 전기전도. 자, 전기전도도 고체일 때나 우리가 액체일 때로 나누지. 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둘 다 있다야. 자, 고체일 때 이제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얘도 에너지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주면은 이 마이너스가 알아서 움직여.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있는 거야. 당연히 액체일 때도 녹았으니까 흐르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자, 고체일 때 이 원자 핵, 자, 그럼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끌려갈까? 마이너스로. 자, 정답은 끌려가지 않는다. 자,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만 움직인다? 자유전자만 움직인다. 이거를 체크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자유전자만 흘러. 그 다음에 액체일 때, 자, 액체라는 소리는 이 거리가 살짝 멀어졌어. 그래서 이제 액체처럼 흐를 수가 있는 상태야. 그럼 내가 이게 전류가 흐르긴 흘러. 그럼 이 마이너스 자유전자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그럼 이 원자 핵, 이걸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자, 얘네들은 안 움직인다. 알았지? 이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졌을 뿐이지 고체랑 거의 비슷한 상태야. 그래서 여기 자유전자에서도, 액체에서도 자유전자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또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고체일 땐 자유전자만, 액체일 때도 자유전자만. 이렇게.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얘 되게 단단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한대. 그럼 얘들은 이제 부서지지가 않지. 그래서 전성, 연성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전성은 아주 얇게 펴진다야. 얇게 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성은 가늘고 길게 뽑히는 거. 그래서 얘는 펴지는 성질. 이거는 뽑히는 성질. 이렇게 구별을 해줘.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힘을 가하면은 플러스끼리 이제 반발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사이를 이제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반발력을 상쇄시켜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길게 필 수 있어. 알루미늄 호임, 금박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들, 얘네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냥 자유전자 때문에.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결합 파트가 어렵진 않은데 그래프 해석, 그 다음에 금속에서는 녹는 점, 이거를 잘 체크를 해준 다음에
결국은 얘네들을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구별할 때 그냥 이렇게 줘. 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을 줘. A, B, C, D 이렇게. 그 얘는 뭐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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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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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줘. 그럼 내가 이제 이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 자, 얘는 이제 무슨 결합이다? 아까 있지?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둘 다 그러네?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지. 둘 다. 근데 우리가 공유 결정인지 분자 결정인지는 뭘로 체크한다? 녹는 점, 끓는 점으로 한 번 더 체크. 그러니까 얘는 되게 높아. 반대로 이제 분자 결정은 되게 낮아.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전기, 전도. 이거를 본 다음에 뭐를 봐라? 녹는 점, 끓는 점 봐라. 근데 이제 녹는 점, 끓는 점부터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또 안 되는 건 이제 질문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할게. Pas de soleil, pas de soleil.